네, 저는 다섯 아이의 아빠입니다. 막내가 대학교 2학년. 이 다섯 아이 아빠라고 하는데 전혀 놀라움을 이전에 이미 다섯 엄마를 봐서 그런가요? 이전에 다섯 아이 엄마를 봐서 그런가요? 네, 남편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메나테크라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성공하시고 싶으세요? 별로 간절함이 안 보이. 성공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 사업에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많은 성공자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법칙이라는 게 다행스럽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햄버거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면 다양한 그 햄버거 종류의 레시피와 그쵸? 빵의 두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PT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야채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성공할지 못할지 예감할 수도 없어요. 맞나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M사, 엠도날드 그냥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요? 이미 이 브랜드 네임과 여기에서 주어지는 레시피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죠? 맛은 보장되어져 있죠. 이미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 맛으로. 맞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메나테크 사업은 바로 그러한 레시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는 레시피대로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이미 성공한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똑같은 엠도날드 매장을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는데 나는 본사에서 내려지는 지침 안 따를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많은 성공자분들이 검증한 성공의 법칙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 어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대로만 하면 내가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성공의 단계에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메나테크 사업에 시작하려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셨어요. 신호등이 이렇게 빨간불로 아직은 가지 마라. 딱 빨간불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출발해 보시겠습니까? 출발해 보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내비게이션을 켜고 성공의 목적지로 가려면 어떤 경유 코스를 밟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공의 8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8단계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공식과 법칙이 이 메나테크 사업에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단계 뭐예요? 1단계. 꿈과 목표. 그런 다음에 뭘 하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명단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만납니다. 접촉과 초대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미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미팅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속 조치를 합니다. 후속 조치를 하고 나면 뭘 하죠? 그거에 대한 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이 상담을 이루어진 이 전부의 과정으로 양성되어져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요?
복제해 나간다. 이 복제의 의미는 자, 맥도날 프랜차이즈가 똑같이 만들어져 가죠. 그죠? 똑같은 로고 모양의 똑같은 레시피에 그죠? 그렇게 똑같이 성공자의 DNA를 입힌 것을 복제해 나가면 이제 비로소 나의 경제 시스템, 사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서 성공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자, 1단계 꿈과 목표는 나의 꿈을 명확히 정립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는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은 그냥 내가 마음만 결단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엔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은 뭐예요?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 나의 인맥은 뭐다? 자산이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 이전에 이 인맥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만남. 자, 우리는 경험을 공유하고 맞나요? 내가 느낀 메나테크 제품의 경험을 체험하고 이 체험을 공유하고 또 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지만 이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케어하면서 이것이 스마트한 소비로 이어져서 이게 사업의 기회도 생긴다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전달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남과 접촉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듯이 그죠? 그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초대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만남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이렇게 미팅들을 하죠. 미팅이라는 건 내가 일대일로 만나서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곳에서 개별 미팅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도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이 만남 속에서 이 시스템으로 이 만남 속에서 사업을 배우고 노하우도 배우고 그죠? 이렇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이 미팅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초대받아서 왔어요. 갔어. 내가 초대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한번 왔었으니까 알아서 생각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되나요? 안 되겠죠? 나가면 자기가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또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막 또 이제 썰을 푸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을까요? 긍정적인 얘기가 더 많을까요? 부정적인 얘기가 왜 이곳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들었던 그 비전과 그 생각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후속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러한 전 과정들을 이미 성공한 스폰서들과 함께 미팅 상담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렇죠? 어떻게 어떤 스텝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분이 사업도 결단했고 미팅 참석도 하고 이 성공의 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이 메나테크로 성공하겠다라는 인자를 가지고 열심히 이 단계들을 잘 수행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했듯이 이분이 똑같이 할 수 있게끔 복제시켜 나가는 거. 나와 내 성공 인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람이 만나지면 어떠한 시너지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자, 이러한 원리입니다. 자, 심플하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 모든 성공자들이 이 8가지 성공의 8단계를 실행하면서 성공의 자리로 왔습니다. 저 또한도 이 단계를 거쳐서 이런 배지를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네. 이러한 8단계를 이루면서 진행하면서
성공의 자리로 점점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단계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을 하기 위한 단계가 여러분들 8개 단계만 거치면 되는데 지금 딱 제가 서머리를 해드렸어요. 이 서머리가 어려운 일 같으세요? 너무 쉬운 일 같으세요? 아주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일 수 있고요. 정말 거대한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어우, 힘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겠다. 하지만 나에게 오는 성공의 결과물은 달라지겠죠. 자, 꿈과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MET 오신 분들 그리고 혹은 지금 사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꿈? 꿈 있으세요? 제가 잡코땡에 제 친구가 있어서 항상 저는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홈 IoT라고 해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집안에 있는 에어컨 켜고 끄고 여름에 에어컨 켜고 끄고 켜고 끄고 가스 밸브 닫고 이런 게 다 가능한 거 아시나요? 아세요? 휴대폰으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기획 개발한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이 기술을 전 세계 글로벌 로드쇼를 돌아다니면서 CNN, BBC 이런 유명한 전 세계적인 언론사에 잉글리시로 인터뷰를 한 현재 국가자문위원으로 IT 쪽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컨설팅에 그 연사로 초대받아서 많은 대학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가서 이제 진로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저의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청년들에게 꿈이 있는 사람 딱 질문했을 때 나는 3초 안에 발표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 꿈이 없어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툴 안에서 좋은 대학 가고, 어, 좋은 직장 구해서 혹은 공무원 가서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꿈은 우리 때는 좀 가능했습니다. 그 좋은 직장들이 그래도 우리 인생을 좀 책임져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죠? 전혀 다른 경제의 흐름이 회오리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죠. 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그 지식인들이 지금은 허탈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법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더니 내 지식보다 AI가 법률 지식이 더 많아요. 나는 일주일 내내 그 판례 찾고 법률적으로 찾는데 AI는 30분 만에 도출해냅니다. 내가 일주일 찾은 것보다 더. 내가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점점 일반인들은 경제 활동도 그렇고 생활의 패턴도 그렇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일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다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은 우리가 우아하게 비즈니스 한다고 이렇게 막 갇혀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월요일만 되면 그 일상에 찌들어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맞나요? 너무 침울해졌는데? 너무 침울해졌는데?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거 아닌가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내 인생을 좀 살아보기 위해서, 더 못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라진 내일을 바란다면 그거는 뭐다? 정신병자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난 내일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막 명품 가방도 좀 갖고 싶고 그런 희망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차 타고 싶고 근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과 똑같이 살아.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뀔까요? 어쩌다 정말 로또를 사서 로또에 당첨이 되면 모를까? 어쩌다 영끌까지 다 해서 주식에 넣었는데 주식이 어? 떡상했을 때나 인생이 좀 바뀔까? 그거는 보장된 일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 건강과 내 인생을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자리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뭐예요? 나 서울의 40평 아파트에 살고 싶어. 건강하게. 이게 뭐예요? 꿈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는 전 세계 해외 1년 동안 그냥 해외여행 다닐 거고, 곳곳에 별장 만들어 놓을 거고, 해외도 별장 막 내 집 만들어 놓을 거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를 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허상입니다, 허상. 꿈은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꿈을 꾸잖아요. 맨하테크로 성공하겠다라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꿈을 아끼세요? 여러분들 꿈을 아끼지 마세요. 꿈을 아끼면 여러분들 성공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람,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얻는 실패는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맞나요? 설렁설렁 살아오지 않으셨죠? 정말 개미처럼, 아니 개미보다도 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열심히 지금까지 인생을 달려오셨는데 왜 우리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왜? 왜 나는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있고 오늘 하루하루 근간이 매달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지출들을 보면서 한숨만 쉬면서 살았어야 될까요? 그런 삶의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다 보니까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서 정말 살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꿈을 꾸면서 나를 아끼지 말아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러분들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지금 하셨는데 목적지를 눌려놓지 않았어. 그냥 가는 대로 무작정 보이는 대로 달렸어. 내리 달렸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보이는 대로. 앞에 신호등이 정지하라 그러면 서고 내 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계속 그냥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맞나요? 공감이 좀 가시나요?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맨하테크 성공하고 싶어. 근데 막연히 성공하고 싶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나는 맨하테크로 이루고 싶은 것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로 맨하테크로부터 이루고 싶은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그리십시오. 자, 우리의 인생은 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꿈. 자, 나 자식 잘 키워야지.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부모라면.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라 일하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있으니까 죽어라 일하는 거죠. 목적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이유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열심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바빠 죽겠는데 무슨 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지 않는다. 그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어? 그래서 내 꿈에 막연한 꿈을 꾸지 마시고 어떤 꿈을 꿔요? 현실로 만드는 방법으로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구체화하십시오. 구체화. 그냥 단순히 나 그냥 성공하고 싶어. 그 성공의 기준이 뭔가요? 그 성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쉽게는 나 서울 40평 아파트 30억짜리 살 거야. 이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이런 꿈 꿀 수 없나요? 있죠. 그 꿈을 위해서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가 이제 나오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여러분들 시각화하세요.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의 드림보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나누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을 저는 우리 집에 이게 딱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각화를 하시고요. 이것을 이룬 것처럼 이루었을 때 내가 누려질 그 성취감 또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지. 그런 다음에 이런 시각화한 것을 이제 목표로 잡는 겁니다. 자, 메나테크 사업을 위해서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메나테크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으세요? 이루고 싶은 게 있다 나. 자, 그러면 월 한 2천만 원씩 벌고 싶으세요? 메나테크를 통해서? 그러면 메나테크를 통해서 월 2천만 원을 버는 게 꿈이 되시는 거예요. 꿈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꿈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꿈으로 설정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꿈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화시키고, 그죠? 자, 30평대 월 2천만 원
벌고 싶어. 그러면 2천만 원을 벌려면 메나테크에서 실버 PD에 가야 돼. 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가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월 2천만 원을 이 메나테크에서 3년 안에 이룰 거야. 그럼 3년 안에 이룰 거야는 뭐가 되나요?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표는 이제 어떻게 하나? 짧게 내가 그러면 당장 이번 달 6개월 안에 사람을 2명 초대해 봐야지. 이건 뭘까요? 단기적으로 내가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년 후에는 나와 같은 파트너 6명이 이곳에서 함께 나와 사업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뭐 6명이 되면 내가 PD라는 직급에 가니까 월 한번 4, 500만 원을 버는 직급이 되니까 여기에서 2배만 더 성장하면 이제 1,000만 원이 돼. 이렇게 단기 계획에서부터 장기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에 대해서. 단순히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 나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써요. 나는 뭐 BPD를 달성할 거고 파트너 2명을 PD를 난 만들 거야. 자, 그리고 월 600만 원의 소득을 달성을 할까?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전략은 매주 1명 미팅을 하고 이곳에 초대를 할 거야. 그런 다음에 MET 등록을 나는 이번 달 안에 4명을 해야지. 매달 4명씩 MET에 등록을 해야지. 제품 및 보상 플랜을 나도 유창하게 좀 알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 습득하고 공부해야지. 또 이제는 SNS 시대니까 SNS 마케팅도 배워서 해봐야지. 이러한 전략을 짜고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재정적인 부분은 내가 가게에 뭐 대출이 얼마가 있는데 이 대출의 10%는 갚을 거야. 그다음에 내 고객은 내가 매일매일 만나서 3회 이상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교육시킬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내 계획과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아까 매주 1명 미팅하고 초대할 거야.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나요? 나는 이 계획한 거를 꼭 이룰 거야. 결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 꿈과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이룰 거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꿈과 환상의 차이는 뭐에서 차이가 난다고요? 행동입니다. 행동. 자,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까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저 생각은 나 메나테크에 월 2천만 원씩 벌고 싶고 매달 2명 초대하고 뭐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꿈이 되고 그게 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꿈을 꿨고 목표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원하는 미래를 마음속으로 그렸죠. 목표도 잡았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결단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 시간을
이 꿈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이 메나테크의 이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나를 투자하지도 않았었죠. 그죠? 지금은 그 부분을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뭐래요? 마음을 먹었으면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서 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실화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잡은 그 꿈과 목표를 정말 꿈으로 이루어낼 건지 하나의 환상으로 그냥 버려버릴 건지도 여러분들의 뭐에 달려 있다? 결단에 달려 있다. 그죠? 자,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결단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를 과감하게 지불하기로 하는 자세이죠. 자, 나는 세 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이 메나테크 사업을 위해서 세 명을 만나는 시간이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세 명을 만나기로 결단했어요. 그럼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뭐가 되죠? 내 시간이 그 사람을 만나는데 투자가 되죠. 맞나요? 행동이 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 결단하면 이 결단은 안 무너집니까? 습관이 무섭죠. 그렇죠? 습관이 무서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새로운 뭔가의 시간을 내서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이 메나테크 사업을 위해서 만나고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 쪼개서 해야 돼. 쉽습니까? 그 결단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을 때 성공으로 가고 그 결단이 무너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똑같아진다는 거죠.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메나테크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죠? 자, 성공자의 결단과 실패자의 결단이 있는데요. 성공자의 결단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10%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되겠어? 맞나요? 되겠어? 그런데 성공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0%만 되어도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자의 결단은 어떨까요? 성공률 90%에도 도전 못 합니다. 왜? 그 10%의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이해가시나요? 쭉 한번 볼까요? 성공자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결단합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메나테크에서 월 2천만 원 벌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고 이 목표를 위해서 나 이제 할 거야. 그런데 실패자는요. 아, 이거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이게 진짜 성공할 수 있나? 아, 주변에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아, 내까지 게. 어. 성공자의 결단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해서 빠르게 결정을 하고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죠. 아, 내가 이걸 성공했을 때 지금의 삶과 내가 성공을 이루었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걸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연음으로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뭐 이번 한번 어떤 뭐 빠지면 뭐 에이, 이번 한번 뭐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큰 꿈은 큰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큰 성공으로 이루어지는데 실패자는 지나친 신중으로 자주 내 결정을 미루게 되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정의 어려움 먼저 생각합니다. 아, 나 아는 사람 없는데, 나 사람들한테 말 잘 못하는데, 나 말주변 없는데, 그렇죠? 자, 후회할 길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변명거리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단이 싫어서 아, 나 할 자신 없으니까 꿈조차 꾸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할 것입니까? 성공자의 결단을 하시고 싶으세요? 실패자의 결단을 하시고 싶으세요?
성공자의 결단을 하시고 싶으세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런 결단을 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내 꿈을 이루고 말겠다. 두 번째, 나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 세 번째, 사업에 집중할 것을 결단한다. 여러분들 입으로 이렇게 지금 결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냥 결단한 것을 이렇게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은 이런 결단의 계획서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자, 사업, 자기계발, 가족, 인간관계, 건강, 뭐 내 목표는 이렇고 주요 실천 내용은 이렇다. 이러한 것들을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가야죠. 그 행동이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자, 성공 액션을 위한 사업 성공을 위한 액션의 시작이죠. 명단은 여러분들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자,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은요. 나의 재산권이죠. 내 사업에. 왜? 내가 체험한 거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그 정보를 공유하는 내 사업의 기반입니다. 내 사업의 비즈니스의 파트너, 즉 동업자를 찾기 위한 나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명단들로 분류들을 좀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혹은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적극적이나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소극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그룹들을 어떠한 전략으로 이들에게 내 체험과 사업의 기회를 공유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략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는 사람은 모두 적는 겁니다. 내 생각의 판단으로 얘는 사업할래 아니야. 얘는 사업 엄청 잘할 것 같은데 내 스스로 판단이 되잖아요. 생각이 되잖아요. 95% 틀립니다. 정말 얘 사업 잘할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막 컨택도 돼서 초대도 됐어요. 근데 정말 사업을 못 하고요. 얘는 이런 거 못할 애야. 너무 잘합니다. 예상을 뒤엎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모든 명단을 적어 놓고 상담을 통해서 그 전략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하기 위한 작성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작성이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어때요? 명단은 신들러 리스트 아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한 명까지 그죠? 그러한 마음으로 명단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죠? 이곳으로 초대 사업이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1대1 내가 1대1로 만납니다. 그럴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은 뭐예요? 사전 준비가 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이야기를 하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 가면은 이게 빅 사업으로 느껴질까요? 꼭 정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뭔가 예의를 갖추고 정말 그래서 보험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항상 복장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상대방을 예우하고 나의 몸가짐을 갖추는 그죠? 그러한 기본 자세이죠. 그리고 그 목적성은 미팅으로 초대하기 위한 전 단계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자마자 야, 글리칸이 있는데 다나. 그러면 그 상대방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가 갑자기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보험을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띠리리 와요. 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얘 또 보험 나한테 하려고 전화 오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내가 느꼈었던 니즈를 동일하게 느끼느냐, 그렇죠? 이러한 이 상대방의 정보를 얻고 또 자주자주 만나면서 관계성을 늘려가면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이곳으로 초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대1 접촉은 어떻게 되죠? 내 스폰서와 함께 가는 건데, 자, 더 큰 비전을 보여주고 미팅에 초대하고 싶을 때 이미 성공한 사람을 함께 초대해서 미팅을 하는 거죠. 자, 혼자서는 그 스폰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 스폰서의 경험과 그런 노하우와 신뢰로서 이 사람에게 큰 비전으로 초대로 이끌어 나가는 2대1 접촉이 있습니다. 자, 스폰서 후원을 요청을 했는데 가장 좋지 않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 그 만나는 사람이 이 스폰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효율이 있을까요? 이 미팅이? 없겠죠? 나는 안 가고 스폰서만 보내요. 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폰서를 초대해 놓고 내가 다 얘기해. 그럼 스폰서 왜 데리고 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막 스폰서 열심히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전화 받고 왔다 갔다 자기 볼일 하고 있어. 산만하게.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절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컨택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설득을 하면 안 되고 전화는 그냥 만남의 수단이에요. 전화로 여창하게 사업을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전하시고 호기심만 유발해야 돼요. 공 던지기 이론으로 가볍게 질문해서 이 친구가 이 상대방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니즈가 있구나 핑퐁하면서 자 이렇게 컨택을 하셔야 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선택은 상대방의 자유고 또 전화를 할 때는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통화를 이끌어 가야지라는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면 도움이 좀 되십니다. 그리고 초대를 할 때 모든 것을 알려주지 마시고 내가 그렇듯이 그 사람의 뭐를 터치해야 된다? 꿈을 터치하셔야 된다. 그죠? 꿈을 터치하고 자, 스폰서 사장님에 대해 나와 함께 성공한 사람에 대한 프로모션과 우리 이 미팅에 대한 프로모션 그리고 미팅으로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인데 당당하게 다단계가 왜? 합법인데 이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렇게 컨택하고 만나서 접촉해서 초대를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 성공을 위한 정보를 받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성공자들이 배출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은 이렇게 모여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기 3개월 이제 막 알아갈 때 집중해서 결단해서 뜨거울 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노 미팅, 노 PD. 미팅이 없으면요. 성공자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미팅은요. 내가 이 메나테크로부터 성공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고 결단을 하고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와, 성공자들 여기 있으니까 성공자들이 정말 많이 있네. 저런 사람들도 하네. 저렇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서 하네? 혹은, 와, 저렇게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여기 와서 성공자가 되어 있네? 모두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항상 긍정적인 이 사업의 성공을 한다라는 긍정적인 사업자의 사업 성공자들이 있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번 성공자들이 배출되죠. 이곳에서. 그리고 미팅의 힘으로 훌륭한 액션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팅이 개최가 되면 파트너가 성장이 되고요. 내가 주도하던 미팅이 파트너가 주도하는 미팅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미팅이 복제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글로벌 B&B에서는 이런 여러분들의 체험하고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미팅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팅을 할 때 권장사항은 좀 일찍 1, 20분에 분 전에 도착을 하셔서 앞자리에 이 강사들의 에너지를 받는 것. 네, 저도 초창기에 항상 이 맨 앞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에너지를 강사분들의 에너지를 받았었어요. 성공자의 에너지를. 그리고 자료를 초대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 에이 뭐야 나한테 다 알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호기심만 유발을 하고 이곳에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담 강의 들어보니까 어땠어?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애프터 미팅을 진행을 하시고 또 기존 사업자가 성공한 사업자들이 그러한 분위기들을 이곳에서 만들어 주죠. 이렇게 되고 이제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죠?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죠. 자, 미팅이 끝난 후에 바로 합니다. 끝난 다음에 너 아까 강의 들었을 때 열심히 사진 찍던데 잘 보라고 내가 그 강의했었던 자료 줄게. 다시 한번 그 강의했었던 거 내용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봐봐.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자,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가게 될 텐데, 그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소소하게 월 한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혹은 나는, 난 여기서 진짜 크게 성공할 거야. 그죠? 원론적으로는 소비자가 된 사람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이끌어내고 그죠? 스몰 비즈니스로 된 사람은 다시 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거 그렇죠? 이 유형들이 있죠. 나는 그냥 소비자로 시작할 거야. 혹은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사방사방 부업으로 해볼게. 나 이거 진짜 큰 비전 봤어. 이거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이 유형으로 내가 후속 조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후속 조치했다고 끝날까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감동이 남아 있을 때 계속 시도해야 되고 이제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메나테크라는 곳 가봤는데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정적인 말들이 다시 긍정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팔로우업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나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팔로우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흐지부지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업 뭐 그닥 뭐 나도 그냥 뭐 할 거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이 사업을 진짜 크게 볼까요? 근데 내가 이 사업 진짜 큰 사업이고 나 이걸로 성공할 거야. 엄청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와 뭔가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초대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음이었고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혹은 좀 부정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누구와 스폰서와 함께 상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죠? 방향성들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이분은 소비자니까 그러면 몸에 좋은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권유해 보세요. 체험할 수 있게. 자, 이걸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많은 경험이 있는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잡아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폰서와 파트너가는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명령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사업이 성공하면 누가 또 성공해요? 스폰서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상생 성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고 또 크로스 라인은 절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과 이 사람의 상황이 달라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 스폰서가 있는 자리에서의 대화는 상관이 없지만 스폰서가 없는 자리에서 따로 다른 형제 라인의 그 사업자와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사업을 서로의 사업을 망치는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담과 통보는 다르죠, 그렇죠? 진정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폰서와 함께 내 사업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상담입니다. 근데 상담을 하는데 그냥 뗄랭뗄랭 오면 상담이 될까요? 제대로 된 상담이 아니겠죠. 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이 어떻고 지금 내가 성공의 8단계를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자 이번 BP에 나의 직급은 이건데 내 목표는 이건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를 갖고 오면 스폰서와 상담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있고 원활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6, 7단계까지 반복되는 것을 복제를 시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복제를 시키면. 복제는 복제 실패는 곧 사업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자, 내가 여기서 배우고요. 배웠죠? 그리고 익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먼저 나도 성공의 8단계 안 하고 있으면서 밑에 파트너에게 성공의 8단계 해야 성공합니다. 이게 먹히나요? 안 먹히죠?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죠? 성공의 8단계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을 보여줘. 나는 지금 이렇게 내 꿈은 이거고 내 목표는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고 미팅한 사람을 이렇게 후속 조치하고 있고 이런 본들을 보이셔야 돼요. 그렇죠? 본을 보이고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알려주고 알려주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시겠죠?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어우,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파트너를 복제하기 전에 제대로 누가 복제가 돼야 돼요? 내가 복제가 된대요. 내가. 그죠? 내가 스스로 최고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제할 때 유의사항이 있죠. 모든 것이 복제됩니다. 모든 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행동, 태도, 언어 전부가 복제됩니다. 근데 이 전부인데 특히 뭐가 더 잘 복제돼요? 부정적인 것들이 더. 그래서 이곳에서는 뭘 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만 표출하고 긍정적인 말만 한다. 그죠? 그리고 그룹의 문화가 복제돼야 합니다. 자, 그룹은 이 방향성으로 자, 축구팀이 감독이 팀 베이스로 나는 3-4-3 전략을 하고 이걸로 가자라고 했는데 나 혼자 나는 원톱으로 갈 거야.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 팀 성공할 수 있나요? 어저께 그렇게 대동단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2대1로 역전승했잖아요. 월드컵에서. 그렇죠? 그렇듯이 이 그룹의 문화가 복제가 돼야 되고요. 또 배우기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딱 배웠다고 내가 이게 끝일까요? 끊임없이 이곳에서 나 OM 강의 들었는데 보상 강의 들었는데 내가 그 강사처럼 유창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무슨 영향을 준다고요? 개인주의는 악영향만 주죠. 그렇죠?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룹입니다. 그렇죠? 솔로가 아니라 그룹이에요. 그죠? 그룹이 솔로의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행동을 하면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배운 것만 철저하게 복제해라. 이상한 거 복제하지 말고. 자,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복제하고
무엇을 복제시킬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사업을 진행하면서 스스로에게 매번 던지십시오. 나는 지금 내 모습을 복제를 했을 때 내 파트너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해 가시나요? 내가 모델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성공의 8단계를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공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